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비트코인 ETF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방송은 아마 이것으로 대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지금 목감기에 걸려져 있어서 아마 새벽에 속보로 영상을 못 찍을 확률이 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일단은 요즘 청산의 비중도 여전히 높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그리고 지금의 청산 차트 기분으로 비중으로 본다라고 해도 롱 비중하고 숏 비중이 점차 교차되면서 좀 많이 터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숏일 것 같으면서도 롱으로 가다 보니까 숏 비중이 어느 정도 터져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려적인 이 박스권 부분이 좀 더 갇힐 줄 알았는데 숏이 좀 터져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더 위로 가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숏이 계속 이게 물량이 좀 줄어들지 않은 형태에서 계속 숏이 터져 나가야지만 그나마 좀 더 올라가기가 더 편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청산 비중도 급격하게 이렇게 좀 변동폭이 많이 생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당연히 ETF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서도 뉴스 속보에서도 또 다뤘거든요. 그걸 또 제가 또 잘라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비트코인 ETF 승인 이야기가 나와서 뭐지? 이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게리 겐슬러가 또 답변을 하기도 했었고, 로이터 측에서도 그 내용을 또 다뤄서 승인을 부인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이번 사태에서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분위기가 좋으니까 선물 기준 48K를 돌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새벽 시간대에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승인한 적 없다고 표현을 하고 45K까지 급락했다가 해킹 당한 것으로 대변인이 추정을 함으로써 이제 변화점이 좀 더 많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음모론이 많이 생기겠지만 저는 음모론을 좀 빼고 그냥 보도됐던 내용 기반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사실 무근 게리 겐슬러 X 게시물에 인스크립션 발행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박제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10일 이 기준 일점 이후에 정말 발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실망도를 급격하게 높일 것인지, 이것도 매우 궁금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쪽에서는 벌써 4가지 시나리오까지도 구상을 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엉짱님이라고 해서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2개 신청을 동시에 승인을 하든지, 아니면 모두 기각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만 승인을 하든지, 아니면 거래소가 낸 서류 19-B4는 승인을 하고 자사운용사가 낸 S1이나 S3은 승인을 늦추지 않겠냐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19-B4가 12호위에 낸 거인데 12호위 거는 이미 등록 심사까지만 해놨죠.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주장에서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인다고 하면, 저는 일부만 승인한다라는 그런 케이스는 3번하고 4번 쪽은 좀 미약하게나마 안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다 되든지 아예 다 안 되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안 됐을 경우에 따른 명분이 또 만들어서 또 자료 제출을 해야 되고 번거롭기 때문에, 아예 안 될 거면 아예 안 되든지 될 거면 다 되든지 이런 포지션으로 좀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ETF가 승인 지원 권한 부분이 이제 이걸 요묘히 약간 좀 빠져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5인에 있는 구성원의 투표로 인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도 아직까지도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뒤로 미룰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차피 마지막 기일점이 아직도 많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자산운용사가 소송을 걸던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이 어떻게 보면 이 ETF를 신청했던 그런 회사들이 또 소송을 건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그게 마감일까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굳이 서로 기분 상하게 소송 전까지 갈 필요성이 있을까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세스의 스트레스 강도가 더욱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5인에 따른 결정 구도에 따라서 어떠한 내용이 또 나올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게 현물 ETF 관련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보게 되면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AUM 기록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TF가 상품이 딱 등록이 되고 나서 제가 1분기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금이 얼마만큼 유입이 많이 되냐인데요. 기존에 제가 이제 투자했던 빅토나 이런 뭐 시총을 좀 보게 되면 이게 유입량이 좀 많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기대를 좀 많이 했지만 자금 유입이 좀 더디던지 하면 또 실망감이 나올 거고 오히려 너무 많이 핫하면 비트코인은 현물에 있는 거래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바넨이나 그다음에 업비트나 뭐 그다음에 빗썸 같은 쪽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법적 보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ETF 쪽으로 더 쏠려서 거래 빈도가 줄어들 수 있는 현상도 있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가 좋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AUM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무래도 그 뒤에는 여러 가지 마케팅 광고 비용이 아마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유입률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있는 가격이 나중에 분기 뭐 자세한 저도 운용사에 있는 내용에서도 그 내용은 뭐 언제 구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뭐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기마다에 따른 실적을 좀 종합해서 고려를 한다고 하면 분명 비트코인 가격에 분명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ETF 이야기를 좀 다뤘고요. 그 다음에 머스크의 최근 근황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지 로고를 좀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우측에 있는 자료를 보시게 되면 달 착륙 기술적 문제에 따른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약간 좀 불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좀 내린 건지 아니면 계속 내려 있을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내릴 수는 없을 거예요. 소송이 아직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1월 달도 거의 중순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3월 얼마 안 남았죠. 3월 이야기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3월 달에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금리 관련된 이슈가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대부분 3월에 인하 가능성이 60%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이 점도 간당간당하다라는 점과 이거는 뭐 모든 자산에 영향을 다 미치죠. 금리 인하한다라고 우리는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준의 생각에서는 절대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었죠.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60%면 시간이 더 지나면 50% 밑으로 내려가면 뭐 거의 5대5급인가 하든지 말든지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상당히 좀 그렇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낮아졌냐가 중요하겠죠. JP모건 블룸버그 세계 은행에서 나왔던 내용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주장과 그 다음에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유가 급등과 그 다음에 홍해 리스크의 선박 운송 비용이 아직까지도 좀 비싸다라는 주장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뭐 20이나 그 다음에 미국의 연준이 지금의 금리 부분을 쉽게 내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즉
간단하게 물가에 따른 영향이 계속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월가에서 바라보는 비트코인 가격 전망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년도 가격 전망 64,400, 연말은 85,000, 그리고 25년 가격 전망은 평균 10만, 그리고 연말에 12만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보게 되면 코인 공급 증가와 현물 ETF 승인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 전망 부분을 좀 높게 쳐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 증가로 분명히 위험자산이 더욱더 빚을 발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퀀트 하나 좀 보고 갈까요? 비트코인 2년, 3년 홀더 비율 최고치로 감소를 했고요. 가격 상승에 시사점이 되지 않겠냐? UTXO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18개월에서 2년 홀더 비율이 정점을 형성을 하며 항상 바닥 구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매니저도 2, 3년차 홀더들의 정점에 이르면 본격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줬다. 그래서 정점을 찍고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가격 상승이 손익으로 실현했다라는 의미고 2, 3년간 잠자고 있던 비트코인이 거래되기 시작됐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추세로 보았을 때는 아마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냐. 그 다음으로 이제 미우나 고우나 이더리움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여전히 이더에는 가격 추이를 본다고 하면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말 그대로 이더가 미우나 고우나 셀시우스에서 뒤지게 팔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셀시우스에 있는 나온 물량은 악성 물량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이거 좀 정리하는 형태잖아요. 예, 파산하고 나서 정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코인에 있는 물량은 계속 나올 수는 있어도 어느 지점에 끝나면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트를 놓쳐서 배합하지 마시고 비트의 손이 잘 안 간다고 하면 이더라도 좀 사셔라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차 한번 보십시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비트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더가 뭐가 있습니까? ETF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러다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600만 원 되어버리면 이제 또 건들 수가 없습니다. 또 비싸다라고 하겠죠. 우리는 진짜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네, 진짜로. 왜 그러냐면 대부분 자산은 비싼 거에 추정을 좀 해야 되긴 하지만 그 비싼 거 얼마나 더 싸게 사느냐도 중요하긴 하는데 가치를 아직 측정되지 못했던 알트코인들은 복불복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노력에 플러스 마이너스 운이 좀 작용을 많이 합니다. 예, 운 비중이 좀 많이 비중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옷값은 이제 미친 듯이 갈려 나갈 만큼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수익성을 그대로 꽂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노력을 하고 싶지 않는다고 하면 가성비 있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품, 차, 그 다음에 집 이런 거 다 비싼 쪽을 다들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데 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왜 손이 잘 안 갈까요? 소수점 거래도 되는데 말이죠. 예, 그런 점을 보게 되면 좀 의아하다. 벌써 비트코인 이 시점 23년도 1월 때 기준점으로 본다고 해도 벌써 3배나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적게 오른 건가요? 주식으로 비교를 해도 그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나 대형 시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정도의 수입 비율을 내줬던 그런 회사는 극히 드물어요. 예.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 이런 소수 회사 빼놓고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수익률입니다. 그런 점을 좀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올 초밖에 안 됐으니까 나만의 전략이 있는지 아니면 나만의 전략이 없으면 시간으로 때울 거라고 하면 똑같은 부자 포지션과 똑같이 좀 가자. 어차피 알트코인들은 부자들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고래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다 재단의 물량이 비중이 훨씬 크지.
걔네들을 고래라고 잡기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은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에서 들어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